70 몇 번이요? 6번부터 보시면은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규정한 유형자산이죠. 정답 3번. 1번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2번에 보시면 특허권, 4번에 보시면 광어권 있으시죠? 얘네는 다 무형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현금 등가물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거긴 지금 현금 등가물이라고 아마 쓰여 있을 거예요. 요건 옛날 용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요구, 불예금, 당좌하고 보통 무슨성 자산이요? 현금성 자산. 취득 당시 만기가 몇 개월이요? 3개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세요?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에요. 몇 년이에요? 1년. 78번 어렵습니다. 일단은 생산 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거 아니죠? 정답 4번이에요. 우리 위탁 판매는 부탁해서 파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누가 팔았을 때? 수탁자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생산 기준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번에 용역의 제공. 용역의 제공이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하는 것 중에 생산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문 생산. 네, 생산 나왔잖아요. 그래서 맞고, 장기 건설. 건설도 얼마나 짓느냐, 생산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연관이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74번의 정답 4번이에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고 하는데 요게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기간이 1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 처리. 그래서 4번이에요, 정답은. 왜냐면 4번은 장기예요, 단기예요? 단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거 관련된 거예요. 건물. 그래서 우리 건물 지어요, 안 지어요? 건물 짓죠. 맞잖아요. 근데 건물을 지을 때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드니까 은행에서 뭐를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대부분 다. 자기 돈으로 짓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진짜 돈 많은 회사예요. 그러면 금융비용 그러면 이자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한다고요? 이자.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은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은행이나 아니면 국가로부터 대출을 받아요. 그럼 뭐를 드려야 되죠? 이자를 줘야 되죠. 이 이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같은 경우에는 뭘로 처리해라?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계세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우리나라 건물 빨리 짓는다, 천천히 짓는다? 빨리 짓는다. 빨리 짓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돈 덜 들어가려고. 왜냐면 빨리빨리 지으면은 돈 나갈 게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그래서 이자 나갈 것도 줄어들죠. 나중에 보십시오. 한 20년, 30년 후 되면은 엉망으로 지은 집들 이제 또 뭐 할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뭐 그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삼풍백화점이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개판으로 지어서. 근데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워낙에 빨리빨리 살아가는 나라다 보니까. 그 다음에 80번 정답 4번이에요. 왜냐면 건물 공사비는 토지로 들어가야 돼요? 건물로 들어가야 돼요? 건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몇 번이요? 4번. 신건물 공사비. 요거는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구건물의 철거비용. 그래서 토지 구입 후 구건물 철거하면, 예, 요거는 그 토지에 뭐가 되는 거라고요? 부대비용.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신건물 공사비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건물로. 그 다음에 81번 보시면은요. 선입선출법과 무슨 법이요? 평균법. 그래서 보시면
우리 선입 선출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초분의 당. 그 다음에 평균법은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되었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물어봤죠? 그러면 여기를 가리면 된다 그랬잖아요. 어디를 가려요? 초를 가려요. 어딜 가려요? 초. 공식이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완전 처음 푸는 건 아닙니다. 네. 기억에 잘 안 날 뿐이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2번 보시면 원가회계의 목적. 우리 재무회계는 누구 보여주는 거라 그랬죠?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요? 정보 제공. 그래서 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원리 원칙이 있다.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뭐요? 정보 제공. 그래서 얘는 원리 원칙이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기준이 없어요. 원가회계는. 이론에서는. 원래는 있는데 이론상에서는 원가회계가 관리회계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있다라고 봐요? 없다라고 봐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83번. 다음 중 제조원가의 구성요소 중 옳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예, 1번. 끝. 이런 건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84번도 국어 시험이에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직접 노무비 기준. 마지막에 써있죠. 무슨 노무비 기준이요? 직접 노무비 기준.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배분율 물어봤죠? 거기 보시면 노무비 5,000원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얼마죠? 5,000원이죠. 그러면 금액 똑같죠? 그러면 금액 똑같으면 몇 프로예요? 100%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노무비의 몇 프로? 100%. 이거 잘못 보고 3번, 4번 찍으시면 안 돼요. 찍더라도 1번, 2번이에요. 왜요? 기준이 뭐라 그랬어요? 노무비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재료비를 찍었어. 그러면은 결론은 지문 안 보고 찍은 겁니다. 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지문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같이 또 보시면은요.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종합 원가 계산은요, 싼 거, 다 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한산량,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부.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1번 개별 작업에 대한 작업 원가표 맞고, 조선업 건설업 맞고, 공정은 뭐예요? 종합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세요? 3번.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얘기하세요. 저도 저 발음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왔다 갔다 껐다 켰다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86번 면세 대상이 아닌 거죠? 정답은 3번. 왜 3번이냐면은요, 요것 때문에 3번이에요. 우리 고속버스는 일반 버스만 뭐라 그랬죠? 면세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면세. 그 다음에 전세버스는 그 역외군송업 쪽에서 얘랑 헷갈리면 안 돼요. 전세버스만 뭐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그래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일 때는 요게 기억나셔야 되고요. 과세면세일 때는 요게 기억나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3번. 왜냐면 고속버스 중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87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 물납, 담보, 공매 및 경매, 사업의 포괄 양도. 그래서 정답은 4번에 뭐야? 담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하세요. 예술 창작품 중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미술품 파는 거, 그림 같은 거 파는 거, 그런 건 면세예요. 왜냐면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미술 배우는 거는 어려운데 미술 팔기도 어때요? 어렵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세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무조건 뭐 예술이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골동품은 과세 맞아요. 예, 왜냐면 골동품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예술 창작품은 면세예요. 그 다음에 88번 우리 의제 매입세액 있었죠. 무슨 매입세액이요?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보시면은요, 우리 이거 외웠죠? 매입은 면세의 원재료고요. 만들어서 팔면은 과세가 된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다음에 102분의 2 중소제조기업 개인은 104분의 4. 그 다음에 법인에서 음식점은 106분의 6 개인은 108분의 8 2억 원 이하는 109분의 9.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농어민은 제조업만 뭐요? 가능하다. 그 다음에 사업자와의 거래일 때는 계산서나 뭐요? 신용카드. 1번 음식업의 103분의 3은 없어요.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 의제매입세액은 구입 시기로 보고요. 감가상각은 사용 시기로 본다 그랬어요. 왜냐면 감가상각은 쓰면 쓸수록 가치가 뭐한다?
떨어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2번 맞고요. 의제 매입세액은 업종 제한 없어요. 그냥 살 때는 면세고 원재료의 면세고 만들어서 팔 때 과세야. 그러면 어느 회사든지 다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어떤 적이 있었냐면 저도 들은 얘기였는데 이제 한 분이 전산회계 1급만 배우시고 그 당시에는 1급, 2급 따로 했었거든요. 그 1급만 배우시고 이제 취업을 위해서 면접 보러 가셨는데 면접 보러 간 데가 화장품 회사였어요. 화장품 회사가 의제 매입세액 해당되거든요. 왜냐면 화장품 안에 뭐 쌀 넣고 뭐 과일 같은 거 이런 거 넣어갖고 만드는 화장품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갖고 질문할 때 면접 보러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의제 매입세액 아냐고. 근데 전산회계 1급에서는 의제 매입세액 많이 안 다뤄요. 그냥 의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이다. 이 정도만 다루지. 그리고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당연히 모른다 그랬겠죠. 왜냐면 티 나잖아요. 안다 그러면 딱 보면 티 나요. 그 사람들도 뭐 한두 번 면접 본 것도 아니고. 저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수업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보면 뭐 경력이 몇 년 있대요.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경력을 날로 먹었는지 아니면 진짜 열심히 하신 분인지 수업하는 거 딱 1, 20분 딱 들으면 알아요. 내가 뭐 컴퓨터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 다 그런 게 아닌데 은근 5, 60대 분들 중에 날로 먹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 여기 와갖고 수업할 때마다 감사드려요. 굶어 죽진 않겠다. 저 사람도 밥 먹고 사는데 난 저 인간보다는 잘할 수는 있으니까 항상 감사드리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소한 거지만 면접 보러 가면 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면접 볼 때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9번 정답은 3번입니다. 무슨 권으로 끝나면 기타 소득이에요. 무슨 소득이요? 기타 소득.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부동산 빌려주는 거, 공장 재단도 부동산 빌려주는 거예요. 우리 부동산 빌려주는 걸 부동산 임대소득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없어요. 사업소득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광업권자가 채굴에 관한 권리 빌려주는 것도 이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광업이 뭐죠? 땅 캐는 거잖아요. 석탄 캐는 거. 그러면 부동산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우리 90번은 내일 배워요. 정답은 2번. 2번하고 3번 죄송합니다. 3번은 없어졌고요. 2번은 장애인 공제라고 있는데 요분들은 200만원 받아요. 100만원이 아니고. 왜냐면 장애 있으신 분들 실질적으로 활동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91번부터 105번까지 3시 35분까지 풀어보세요. 90 몇 번이요? 1번. 이거 어저께 우리 비슷한 거 푼 적 한 번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다음 중 회계 공존이 아닌 건 물어봤죠? 정답은 4번에 무슨 단위 측정이요? 화폐 단위 측정. 비슷한 거 풀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계속 기업이겠죠. 계속 기업을 운영한다라는 전제하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해야 되고 기업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실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92번은 죄송한데 답이 없어요. 그래서 1번을 좀 고칠게요. 몇 번을 고칠 거예요? 1번. 그래서 1번을 어떻게 고치실 거냐면은요, 요렇게 고칠 거예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이라고 되어 있는 걸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앞에 보시면 우리 감모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감모? 무슨 부족?
수량 부족. 무슨 부족이라고요? 수량 부족. 그래서 거기 지금 보시면 200개에서 몇 개가 됐죠? 200개에서 150개가 됐어요. 몇 개가 됐다고요? 150개. 그러면 몇 개 없어졌죠? 50개. 그 다음에 하나에 얼마라고요? 1,000원이에요. 얼마요? 1,000원. 그러면 얼마 나와요? 5만원 나와요. 얼마 나와요? 5만원. 그래서 요거 분개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요.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5만원. 대변의 상품인데, 상품은 적요 몇 번이야? 8번. 타계정 대체. 지금은 타계정 대체까지는 솔직히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설명을 위해서 알려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93번. 93번 보시면 현금과 예금을 재무제표에 공시하는 거 물어봤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1번 현금과 요금 예금 및 현금 등가물은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라 그런다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래서 1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요.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연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1년 이내면은 단기 맞아요. 그 다음에 당좌차월은 일종의 은행에서 뭐 빌리시는 거라고요? 돈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선일자수표 뭘로 처리한다 그랬죠? 네, 어음 처리예요. 무슨 받을 어음이 될 수도 있고 지급 어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처리한다고요? 어음 처리한다. 그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로 해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 다음에 94번의 정답 2번이에요. 우리 이거 맞추려고 외운 거예요. 사채 발행할 때 액면 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사채 삼각한다 그랬죠. 무슨 법이요? 유효 이자율법. 그 다음에 삼각액은 할증 발행이나 할인 발행 모두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거기 감소라고 쓰여 있죠? 다음 거 보시면은요. 95번. 요거는 그냥 열심히 못 치세요. 타이핑 하세요. 그러면은 답 나올 겁니다. 자본 조정이 아닌 거 물어봤죠?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근데 이 4번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오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하고 뭐가 있냐면은요. 중대한 오류가 있어요. 무슨 오류가 있다고요? 중대한 오류.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 그래서 중대한 오류는 3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중대하지 않으면은요 900번대. 요거는 나오면 붕괴 문제로 나와요. 무슨 문제로 나온다고요? 붕괴 문제.
그 다음에 96번. 다음에 원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직접 비는 특정에 쓰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가공원가 어떻게 구해요?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97번. 다음 중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한 거예요? 올바른 거.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우리 제공품 계정 있죠. 제조 원가 명세서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조 원가.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1번. 2번에 보시면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직접 경비는 거기 빠져 있긴 한데 제조 간접비 이렇게 더한 걸 단기 총 제조 원가라 그래요. 근데 지금 물어본 건 총이에요, 제품이에요? 제품이죠.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4번은 음서요. 그 다음에 98번 우리 평균법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되죠? 말 곱하기 완 플러스 말분의 초 플러스 당.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원가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원가. 밑에 거는 뭐라 그랬죠? 수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그러면 뭐만 쓴다고요? 분모. 단위당 원가 물어보면요. 분모하고 분자. 기말제공품 물어보면 공식 다 쓴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물어봤죠. 그러면 단위당 원가니까 여기에서는 돈 물어봤잖아요. 돈 물어보면 여기 위에 거 얘기하는 거예요. 초하고 뭐가 나오면 돼요? 당. 그래서 몇 번이요? 2번. 다음에 99번 보시면은요. 개별 원가 계산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싸다 비싸다 비싸다 종합은 싸다. 그 다음에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 기말 제공품. 그래서 보시면은요. 보시면 이질적인 제품 주문 맞고요. 핵심 과제 제조 간접비 맞고요. 공정은 종합이죠? 네, 정답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00번. 제품 원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왜냐면 직접은 특정한 데 쓴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해져 있으니까 얘는 정확해요, 부정확해요?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접은 같이 썼다 그랬잖아요. 같이 썼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눠줄 때에 100% 정확하게 나눠줄 수도 있지만 약간씩 오차가 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직접이 많아야 원가가 정확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만약에 내가 자녀가 둘이 있어요. 빵을 반반씩 잘라서 주려고 그래. 그거 100% 정확하게
나눌 때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한쪽이 더 크게 잘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 배분하는 거는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배분하는 게 많아야 돼요, 직접이 많아야 돼요? 직접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 될 게 줄어듭니다. 왜냐면 직접은 몇 군데에서 쓴 거니까 한 군데. 그래서 우리 이제 조만간 에어컨 계속 들리잖아요. 맞죠? 에어컨 돌리면 전기요금 많이 나오죠. 사람들 투덜대면서도 다 내요. 왜요? 내가 썼으니까. 근데 만약에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전기요금이 같이 나와. 그럼 옆집하고 맨날 싸울 거예요. 맞죠? 왜냐면 나는 조금 쓴 것 같은데 전기요금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머리 잡으러 한번 가야죠. 그래서 직접이 많아야 돼요? 간접이 많아야 돼요? 직접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왜냐면 거기 보시면은 직접을 늘린대요? 줄인대요? 줄인대요. 이건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직접이 많아야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101번 현행 부가가치세의 특징이 아닌 거죠? 정답 4번. 우리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무슨 세라고요? 간접세예요. 근데 거기 무슨 세라고 되어 있죠? 직접세. 그 다음에 102번의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어디 갔냐? 2번. 제가 지금부터 2개 쓸 거예요. 총 2개구나. 사업자 명의 변경인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의 명의 변경은 요거는 폐업 사유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는 정정사유거든요. 증여로 인하여 개인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면 요것도 폐업 사유예요.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개인 사업자는 소득세네요. 무슨 세 낸다고요? 소득세.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 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개인 사업자 소득세는 인세라 그래요. 그래서 인원수가 많으면 많이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낸다.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면은 인원수도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이익 난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왜냐면 2번에 법인인지 개인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인 개인 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2번이 법인 사업자의 명의 변경이면 2번 정답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법인일 때에는. 누굴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인일 때가. 또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3번.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죠. 잠시 보세요. 주택이 상가보다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그 다음에 주택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같은 경우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뭔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땅이 넓다, 좁다, 좁다. 네. 그래서 좁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 집 관련돼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너 집 지을 때. 근데 요건 전제 조건이 임대라는 전제 조건이에요. 너 이 집 지어서 임대할 거면 집을 더 지어. 그러면 전부를 뭘로 해줄게? 주택으로 인정해줄게. 그러면 전부가 주택이란 얘기는 면세란 뜻이에요. 뭐라고요? 면세. 그러면 10%만큼 더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그래서 유도하는 거예요. 무슨 유도라는 거냐면은 상가 짓는 것도 좋지만 상가보다 뭐를 더 많이 지어라? 주택을 더 많이 지어라. 그래서 요즘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빌라처럼 생겼는데 1층은 상가야. 그 다음에 2층, 3층은 주택이야.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가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집이 많아지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라고 다들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10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우리 원천징수라는 게 돈 주고 받을 때 세금 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월세 낼 때 세금 떼고 줘요? 다 줘요? 월세 낼 때 다 주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리고 거기 갑종은 없어졌어요. 갑종은 다 지워버리세요. 갑종은 옛날 거예요. 옛날에는 뭐 갑종, 을종 이렇게 나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근로소득, 퇴직소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3번. 그 다음에 105번은 잠깐 교재 있으신 분들은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교재 320페이지에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외우든가 찍든가. 그럼 뭐 할 거예요? 찍을 거죠. 네.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면 총결정세액이고요.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을 빼면 요게 차감납부세액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320페이지를 외우든가 아니면 시험장 가서 뭐 하든가 찍든가. 근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 아니어도 할 거 많고 이런 거 잘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자주 안 나와요. 그래서 좀 이런 건 안 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돼요. 뭐냐면 소득 마이너스 필요경비를 소득금액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소득공제 빼면 요거를 과세표준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 요 정도는 외우고 계시면 문제 풀 때 뭐 아주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씩 도움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10분에 그 15개 남았죠. 그래서 15개 풀고 맞추고 그 다음에 다음 거 진행할 겁니다.